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고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캡처한 거예요? 좀 작나요? 아주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캡처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편집을 못해요. 매일매일 올리고 뭐 뉴스 같은 거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죠? 외국인은 6,300억 현물로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300억. 그 다음에 지수 선물로 외국인이 좀 샀는데 이거 위험하죠. 콜옵션도 외국인은 팔고 풋옵션은 보하. 근데 외국인이 꽤 많이 팔고 했는데 오늘 지수는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코보스 오늘 정리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변동폭이 적어가지고 그거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4,150억 정도.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63조까지 줄어들었고요. 뭐 주식을 사가지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미수, 위탁자 미수금이 좀 늘고 신용융자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 150은 2.68%, 코스닥이 2.16%. 오늘 그 중국이 많이 빠졌거든요. 중국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지, 중국이 뭐, 정확한 뉴스는 나온 게 없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졌거든요. 그 중국,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이전 방송에서 코로나가 예사롭지 않다. 그래가지고 조금 관심 종목으로 관심 그 뉴스로 올려놨는데 그런 영향인가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환율이 1242원. 아까 전에 캡처할 때 이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했어요, 오늘. 어, 1242원. 위험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바로 나오네요. 바로. 그죠? 1242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237원. 지금 유럽장이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환율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근데 높다. 예. 지금 여기도 높은 거예요. 여기도 1224원이잖아요. 여기도 높은 거예요. 1200원대 초반. 아주 초반. 1210원대. 그때까지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장이 확실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유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환율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건 위험하다. 달러 지수도 98이면 굉장히 높죠. 강달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 올리면요, 더 강달러는 더 심화될 거예요. 미국 10년물 국채가 다시 2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그랬죠. 10년물 국채가 왜 자꾸 올라갈까? 연준의 선택은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항생이 대략 5%. 차이나 A50이 대략 3.5%, 상해가 2.5%, 그죠? 그리고 니케이하고 호주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생각보다. 우리 장이 중국 증시 때문에 좀 못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주구장창 팔았을까? 그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름이 많이 떨어졌죠. 110불 미만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3.2% 빠졌고요. 기름값, 원자재 가격이 다시 빠지기 시작해요. 금값 빠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지금은 좋다고 봐야 되죠. 과거에는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닥스가 대략 2.5%고요. 유로스톡스 50이 대략 1.5%, 대략 이탈리아가 2% 정도 올라갔고요. 미국장은 저번에 해드렸으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왜 곧버스를 팔았냐?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게 왜 애매하느냐? 좀 이렇게 변동폭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변동폭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 개별주들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 때문에 변동도 굉장히 심했고, 오늘, 주가 빠져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 근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주구장창 파는데, 되려 지수는 유지가 된다? 어디서 저항이 생기는 거지? 이게 상방이 열렸나? 그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무엇일까? 근데 오늘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끝났다. 휴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끝이다. 왜? 휴전이 되더라도 주가에 미칠 영향은 없다. 왜?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 버렸으니까. 유가는 100불 이상에서 어, 유지가 될 것이다. 한 6개월 정도? 과거 사례를 비춰봤더니 그런 과거가 있더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뭐 미국이 러시아를 어떠한 제재를 엄청나게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파산을 시키려고 일부러 파산을 시키려고 이번 기회에 러시아 너네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파산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휴전이 좀 더디질 않나. 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의도는 무엇인가?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일이 연준의 그 어떠한 그 금리 인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이 돼 있죠. 0.25%. 대신에 파월 입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5월 달에 50pp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테이퍼링을 급진적으로 하겠다. 먼저 번에 그 ECB 금리 올릴 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해가지고 그 멘트에 귀를 기울 겁니다. 그러면 전쟁 이슈는 벌써 지나갔고 유가는 높고 원자재 가격도 높아. 그리고 내일이 FOMC야. 차라리 금리 인상되는 거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그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벌써 하단을 뚫고 내려가든지, 그죠? 제가 고퍼스에 투자를 했으니까 하단을 뚫고 내려갔어야 돼요. 변동폭이 좀 있었어야 되거든요. 변동폭이 없어요. 차라리 상단을 뚫고 올라가든지, 그죠?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갇혀있는 느낌? 그죠? 차라리 요걸 보고 투자라든지, 요걸 보고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어, 이쪽으로 밑으로 흘러 내려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글쎄요. 무시 못할 정도로 흘러 내려갈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이제 그 장이 어떠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폭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좀 수렴을 해가지고 다시 상승을 한다 이런 거보다 왜 금리도 지금 인상하지도 않았잖아요. 올해만 금리를 주구장창 인상해가지고 대략 저기 2%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 그런 얘기도 있고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달러가 미국 쪽으로 쏠려 들어간다. 음? 강달러가 된다. 그리고 환율에서 오는 데미지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어떤 이익들, 그 원자재 상승 이런 거로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그렇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이 맞고 아니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우리가 수렴을 하고 나서는 상승이 맞다고 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방이 열려 있어가지고 고퍼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단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위험 회피를 해야죠. 그러면 뭡니까?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퍼스를 일정 정리를 했습니다. 일정 정리가 아니라 다 정리를 했죠. 오늘 다 정리를 하고 요 라인이라든지 요 라인 돌파를 하면 그때 가서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고요. 그러면 뉴스를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가 뉴스에 다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뉴스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재미없대요, 이게 뉴스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요, 3월 12일 날, 방송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뉴스들하고 오늘까지, 그러니까 3일치가 되겠죠.
푸틴에 대해서 나온 뉴스가요. 12일 날 뉴스가 있어요. 12일 날. 이 뉴스 내용이 다 그겁니다. 푸틴. 뭐 어떠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푸틴이 원하는 거를 가져가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기가 힘들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프랑스, 독일 정상이요 푸틴과 통화를 했답니다. 즉각 휴전을 촉구를 했대요. 그죠? 그러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이 여지까지 어떠한 휴전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어요. 왜 안 할까요? 그냥 러시아 제재만 가하는 거예요. 러시아 죽어라.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제재는 끝날까요? 안 끝난다는 게 문제죠. 러시아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6일 날 일부러 그 국가 부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건지, 내가 줄 돈이 많은지, 받을 돈이 많은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일부러 파산을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왜 모든 거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러시아 경제 제재가. 그러면 여기서 휴전을 한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풀어줄까요? 안 풀어준다는 거죠. 저는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휴전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고 누구를 위한 휴전인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절대 우크라이나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의 이익, 유럽의 이익, 미국의 이익, 러시아의 이익, 그죠? 각자 이익을 다 가져갔을 때, 원하는 걸 가져갔을 때 휴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당장 내일 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14일 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회담이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게 뭐 어떤 뉴스에서는 정상회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죠. 정상회담 아니랍니다. 정상회담은요. 실무진이 다 이제 밑에서 물밑 협상을 끝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예요. 서로 발표해가지고 도장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상회담 그렇게 쉽게 안 열릴 겁니다.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요. 지금 푸틴은 명운을 건 거예요. 만약에 그 러시아에서 쿠데타 설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는데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푸틴, 너 잘못됐어. 저렇게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저 척한 사람들 우리가 저렇게 짓밟으면 안 돼. 저 사람들 죽이면 안 돼. 하고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 반대 생각도 해야죠. 야, 쉽게 끝내는 걸 왜 이렇게 질질 끌어? 핵 한 방 쏴. 너는 왜 핵도 못 쏘는 거야? 이럴 때 한번 쟤네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돼. 소형 핵폭탄 한번 터뜨려봐. 러시아? 저기 얘네들 나토? 얘네들 접근 못해. 아예 그냥 거기를 폐허를 만들어버려.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는다? 푸틴을 축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쿠데타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 중국이요?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돼. 미국과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 만나는데 고위급 회동을 갔는데요.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건지 진짜 휴전을 위해서 만나는 건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중국.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엄청나게 그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막는 건지 아니면 중국한테 휴전을 종용하는 건지 요거 이제 내용이 나오면 알겠죠. 제가 요런 것 때문에 오늘 고퍼스를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요런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제 기존에는 EU하고 푸틴의 어떠한 그 관계, 그 다음에 아니죠. EU하고 우크라이나의 관계, 그 다음에 EU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휴전을 하고 싶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럼 푸틴이 하는 생각, 푸틴과의 관계. 근데 미국이 빠져 있었어요. 중국은 러시아하고 어떠한 생각이 같다 그런다고 그러면 미국이 나서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나섰다가 이제 나선 거예요. 이제 나서가지고 그러면 푸틴하고 얘기를 못해요. 경제 제재를 다 해버렸으니까 내가 두들겨 팼는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웃기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얘기를 하는데 중국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요 내용을 듣고 나서 다시 투자에 대한 방향을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요, 홍콩 명보에서는요, 13일날 사설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미 입장은 분명하며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관계, 특히 경제, 무역 관계는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에 합류하는 이는 누구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그죠? 뭐 지금 우리가 처한 입장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뭐 중국인 입장의 시선에서 본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과히 틀린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중국을 뭐 이렇게 그죠? 지금 입장에서 무슨 사드를 배치한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다는 그 공약이 있어가지고 사드를 배치한다지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이제 중국이 경제 제재를 우리나라한테 가혹하게 한다 그러면 참 많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주변국들한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국들한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예요. K라는 이 문화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걸그룹, 보이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로 문화를 전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K푸드가 또 전 세계에서 한번 뒤집어질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소주를 찾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소주 관련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1등 소주 투자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K라는 단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화 가지고 저들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저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솔직히.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저들한테 우리의 문화를 전파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흡수를 하는 그런 어떠한 그 형태의 그 외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뭐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일본보다 돈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히 이 사설의 내용이 과히 뭐 그냥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야죠. 일본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쿠릴 4개 섬을 넣고 일본과를 남쿠릴 열도죠. 남쿠릴 열도인데 여기 이제 러시아하고 약간 이제 이게 저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웃긴 게 뭐냐면 여기까지 한마디 못했어요. 이거 예전에 이거 한번 이런 일화가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여기 가지고 떠들었더니 그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있잖아요. 그 전략 폭격기가 일본 영토, 그러니까 그 이제 비행 금지 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를 삥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아주 전략 폭격기가 여기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은 한 바퀴를 삥 돈 거예요. 이렇게 돈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비행기가.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기가 생겼죠. 폭격기가 한 바퀴 삥 도고 일본 이거 일본인데 일본 열도인데 이렇게 돈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도는 걸 알아 일본 애들이. 그러면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여기 전투기가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꺼지라고 야 꺼져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안 떴어요. 아무런 대응을 안 했어. 그냥 얘는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집에 갔어. 다시 집으로 뿅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일본이 그다음부터는 이 남코릴 열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저 전략 폭격기에 핵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만큼 무서운 게 핵이고 그만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인데 이제 대놓고 공격을 하네요.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럼 미국이 러시아를 저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오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질문은 많이 던졌어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맞고 나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이슈는 끝났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 EU의 러시아의 제재, 이 제재에 따라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러시아 망하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이거 조만간에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파급되는 어디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게 또 우리나라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도 오고 있잖아요. 유가 상승에다가 러시아 것 또한 뭐 수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자유롭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기업들 어려워지고 이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요 1등이에요 지금. 이게 1등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제재를 하면서 중국을 건드리죠. 이게 넘버 2 주식에 있어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25bp 올리기로 했으니까 당장은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나오는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데 4월, 5월까지는 끄떡없다. 확 밀려버린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서 러시아 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러시아 제재를 해가지고 당장 16일 날부터 러시아는 야, 그냥 부도를 낼까? 아니야, 내가 받을 돈이 많어, 줄 돈이 많어. 이거부터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줄 돈이 많은 거예요. 받을 돈보다. 그렇다고 하면 야, 그냥 파산하자. 어차피 이래저래 지금 파산하나 한 달 있다 파산하나 두 달 있다 파산하나 똑같으니까 지금 파산하자. 모라토리엄 그냥 선언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어, 러시아에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 개인 제재 대상 목록을 곧 발표를 하겠다. 러시아에서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발표를 하나 안 하나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미국을 비롯한 G7과 EU가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어쩌고저쩌고를 종식한다. 최애국 지위를 박탈한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러시아하고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란하고 북한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근데 여지까지 러시아는 계속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러시아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죠. 그죠? 오히려 중국에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단도리를 하려고 그랬나요? 만나기로 했죠. 여기. 중국과 14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논의해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죠? 단도리 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설리반 안보보좌관이요,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요청을 했다. 그죠? 무슨 드론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는 일단은 부정을 했다. 이런 뉴스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딴지를 걸고 넘어가죠. 그리고 연준 금리 인상은요. 16일 날 FOMC 회의에서는요. 25% 0.25% 올릴 것이 거진 확실하다. 이게 월가 도박사들이 이렇게 점을 쳤다. 근데 0.25%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 입에서 어떠한 멘트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시장 참가자들은요, FOMC 회의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연준이 오는 5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과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양적 긴축의 개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죠? 파월의 입을 보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25bp 올리는 거는 확실한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근데 좋은 얘기는 안 나오겠죠. 나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아주 나쁜 얘기가 나와야지만 장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네? 라고 한다 그러면 장은 급반등하겠죠. 그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요거를 이제 코로나를 다시 이슈화 시켰거든요. 색깔이 조금 진해졌잖아요. 그죠? 어, 중국 지역에 1,500명대까지 감염자가 늘어났다. 부총리한테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를 했다. 그리고 델타, 오미크론 혼종이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신종 변이가 나타났다. 제가 코로나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냐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변종이에요. 코로나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변종이 나타났을 때 그거 나타났을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델타와 오미크론의 혼종이 나타났고요.
미국, 유럽서 신종 변이가 발견됐대요. 어.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하면 또 변이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이 바이오 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변이가 이제 슬슬 생기고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중국이 많이 늘어난다. 중국 주식이 폭락을 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자 주민들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그 도시 봉쇄죠. 근데 프랑스가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앤다. 그죠? 한 군데서는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생활을 하자. 이게 여기까지 뉴스 기사였어요. 이거 한번 쭉 볼까요? 날짜별로 볼게요. 2월 22일부터 이제 추적을 한 건데요. 영국이 자가격리를 포함 법적인 뭐 다 없애겠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정부도 풍토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출구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풍토병화 시키고 마스크도 벗고 확진자가 나와도 그렇게 심각한 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려고 했는데 3월 이게 요 뉴스가 나오고 코로나는 쭉 뒤로 밀렸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죠. 근데 3월 1일 날 제가 이때부터 이제 추적을 다시 했는데 홍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홍콩 심각해지고 또 이때부터 나오는 게 싱가포르 다시 무격리 입국 허용 뭐죠? 싱가포르는 또 출구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6일 날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온다는 게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은 또 출구. 홍콩은 심각해진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슬슬 확산되는 조짐이 보였던 거죠. 3월 7일. 7일이면 이걸로 빼야겠죠. 그죠? 그리고 3월 8일 날 중국에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됐다 그러고 대만이 또 출구 전략으로 이제 코로나에서 멀어지고 그죠? 이 일이 계속 왔다 갔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3월 9일 날 미국이 50개 주에서 마스크를 안 쓰기로 했다. 근데 3월 10일 날부터 중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800명대, 그 다음에 11일 날 1000명대, 그 다음에 2000명대까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춘, 중국의 장춘이라는 도시가 전면 봉쇄됐다. 그죠? 11일 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돼가지고 지배종으로 잡았다. 이때가 확진자가 3만 명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요 이후에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또 없어요. 2,000명, 중국이 2,000명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13일 날 기사가 나오고 14일 날 델타와 오미크론 혼종이 나오고 미국하고 유럽에서 신종 변이가 발견이 되고 그죠? 항생제 치료했더니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또 변이가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광둥성의 선전이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또 도시 봉쇄를 했고 프랑스는 또 출구 전략을 했고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서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이 없게 잘 해가지고 뭐 검사도 많이 줄이고 독감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경제 활동을 잘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연착륙이 되는데 오늘 중국 주가가 푹 빠지고 내일 되면 알겠죠. 중국 주가가 왜 빠졌는지. 그래가지고 이 도시 봉쇄 때문에 빠지고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만약 중국 경기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경제가 흔들흔들 거린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요 코로나는 다시 색깔이 이렇게 노란색이 된 겁니다. 한 노란색 된 게 한 4, 5일 된 것 같아요. 4, 5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EU에서요,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사실상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화폐의 사용을 금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악재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두려우니까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글쎄요. 요거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악재인지 호재인지 나오겠죠. 사람들이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이면 악재고 호재로 받아들이면 호재고. 그죠? 러시아 때문에 이런 규제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분명히 나왔잖아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가지고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어요?
달러를 못 믿는 거죠. 예. 미국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에 대한 그전 세계의 의구심,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의구심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융위 때만 봐도 미국은 벌써 망했어야 되는데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휘청거리고, 그죠? 지금까지도 그 부작용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너무 많이 나니까 빈부 차이는 너무 나고, 그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폭등에다가 주식 폭등에다가 전 세계가 부동산이 폭등하고, 인플레이션은 다 일으키고, 이제 와가지고 출구 전략 금리 인상해가지고 돈을 회수한다? 말도 안 되죠. 어, 돈은 지들이 다 풀어놓고 지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축 통화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나타났던 건데, 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가 지금 흔들리니까, 기축통화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기축통화를 어떻게 다시 재정립,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상을 재정립을 하려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미국의 러시아 죽이기는 과연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누누이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패한 정치인 바보 같은 젤린스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댕겨가지고 무슨 뭐 EU에 가입을 한다,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러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안 날 전쟁이 난 거예요. 러시아 나쁜 놈, 우크라이나 불쌍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불쌍한 거지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때문에 전쟁이 난 거거든요.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다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젤린스키라든지 젤린스카 그 영부인을 히어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역사는 분명히 제대로 기억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폐허가 됐다. 다시 지금의 생활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힘든 역경의 시간이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다리고 있다.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젤린스키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누굴 믿었을까요? EU? 미국? 누군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했겠죠. 그러면 미국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장기화하기를 바랄까요? 제 생각에는 장기화를 원하는 게 아닌가. 왜 끝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저런 250만 명이 지금, 어? 난민이 생겼는데, 그리고 국토가 초토화 돼가지고 인프라가 123조 원어치가 날라갔다는데, 저걸 보면 어떻게든 휴전을 시키고,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그 전에 과거에도 그랬고, 어, 크림반도 사태라든지 그루지아 사태 때도 분명히 그랬거든요. 미국의 어떠한 그 행동은. 그러면서 미국은 절대 그때 손해를 안 봤어요. 지금 미국은요, 장기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러시아를 작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작살을 내고 러시아를 파산시켜가지고 러시아를 완전히 그 원시대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 때문에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 미국이요, 중국을 10년 전부터 견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잠깐 멈췄는데 금융위기 때문에 중국은 더 커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을 잡아 조지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작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미국의 진짜 최후의 목표는 중국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은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플로우 차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 인상 후의 증시 방향하고 휴전을 했을 때의 증시 방향을 유심히 보고 싶은 거예요. 휴전을 했는데 증시는 밑으로 떨어진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증시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게 맞을 겁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 경제를 파산시켜가지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기축통화의 위기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저께 방송이죠. 토요일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거진 60%에서 14%까지 줄이고, 위안화 비중을 10%에서 대략 한 30%,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위안화 비중을 늘리고, 그러니까 위안화도 기축통화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는. 파운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아주 작은. 근데 위안화도 그거를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안화만 가지고도 중국하고 얼마든지 경제 교류가 가능하니까 위안화를 늘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중국만 버텨준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까 러시아를, 야, 달러 없으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 무조건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파산이 나야 돼.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맥도날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애플 다 끌고 나오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는 이런 거 없어져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죠? 뭐 냄비 들고 싸우고, 이케아에서 냄비 들고 싸우고, 아이폰 뭐 없어진다 그래서 미리 가서 사고, 매장 가가지고, 어? 그 저기 맥도날드 햄버거 그거 하나에 막 100만 원씩 팔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러시아가 지금처럼 생활한 게요,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는요, 다 배급제 사회였거든요. 러시아가. 완전 공산 국가. 음.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요, 그게 별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 그런 문화를 공산 국가에다가 뿌려놨는데 그거를 회수한다? 왜? 차라리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그 자본주의적 성향을 더 띠게 해가지고 민주화를 만들어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중국이 이제 그게 위험하니까 지금의 시진핑의 행태가 나온 거긴 하지만, 그죠? 그러면 아예 전 세계를 경제를 파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열을 다시 정하는 거예요. 그 위에는 무조건 미국이 1등으로 올라가 있는 거고, 미국의 최우방인 국가들이 2등, 3등, 4등, 5등, 6등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작사를 내버리고, 그런 큰 빅피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망상. 요거는 저의 망상입니다. 요거 써놔야지. 파란색으로 써놔야겠다. 요거는요, 망상. 그죠? 망상입니다. 절대 뭘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러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요거는 추적을 해볼 거예요. 서서히.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주식을 고버스를 다 정리를 했고요. 뭐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투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정리를 해가지고 과연 지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요, 저는 이제 지금 하방은 분명히 열려 있어요, 상방보다. 근데 갑자기 이유 없는 폭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승이. 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사람들의 그 떨어진 거, 지금 만약에 아주 작은 불씨가 폭 하고 붙어버리면요, 이게 활활 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서 크게 불이 났잖아요. 그게 그 큰 불이 난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바람. 이게 바람이 우리의 심리, 그리고 뭐 이제 그 어? 돈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습기, 습도, 이런 거, 그리고 저기 무슨 그 나뭇잎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많이 건조해져 있어요. 건조해져 있고 마른 나무들도 잔뜩 있고, 심리가 불어오느냐 안 불어요.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 이 차이거든요. 불이 나더라도 바람이 안 불면요, 고기만 홀라당 타고 말겠죠. 근데 불이 조금 붙었는데 바람이 훅 불어버리면,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큰 불이 된 거 아닙니까? 불어버려가지고 큰 불이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한번 한 템포 쉬면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상방으로 뻗쳐 올라간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이 뻗쳐 올라갈 거다. 근데 뻗쳐서 우상향 하면 할수록 곧버스 수익률은 점점 더 늘어난다. 올라갈 때마다 저는 곧버스를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